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영상 챙겨봐 주셔서 감사드려요. 요새 오디오 클립을 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이나 메일로 상담 내용 주셨던 것들, 이렇게 그 음성 녹음으로 녹음을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상담 내용 담아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곳에다가 네, 매일매일 하나씩 사연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그리고 또 이동 중에 영상을 보기 어려울 때는요. 거기는 소리만 나와요.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집안일을 하시고 하실 때 그거 보시면 그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계세요. 그래서 오디오 클립도 한번 가보시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사이트에서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네, 어, 깨알 홍보였나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네, 보시고 결정하세요. 네. 죄책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우리 엄마라면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분 계신가요? 나는 완전 당당해. 나는 아무것도 미안한 게 없고 마음속에 완전 당당해. 나는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없어요. 그죠? 다만 죄책감의 크기의 차이, 종류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죄책감을 극복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엄마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빠들은 사실 죄책감 별로 안 가져요. 지나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죄책감은 엄마들이 좀 힘들어하는 감정인데요. 우리가 아가씨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있었나요? 누구한테 미안하고, 누구한테 막 너무 고맙고, 누구 때문에 막 감동을 하고, 누구한테 불편을 끼치고 할 일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피해를 다 받는 입장이었죠.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 때문에 소란스럽고, 네, 그 다음에 뭐 임산부한테 자리를 양보해줘야 돼서 불편했고, 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 다 그런 당당한 아가씨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완전 그냥 다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고 불편하고 고맙고 도움이 필요하고 늘 아쉬운 소리를 달고 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전에 없던 감정이라는 죄책감이란 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육아 전체에 또 엄마 인생 전체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책감, 제가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썼나요? 근데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저랑 죄책감 비교 배틀 해보실 분 있으면, 네, 댓글 주세요. 죄책감으로 치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무수하게 저질렀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꼽기도 어렵지만 그냥 대표적인 저의 죄책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보다 더 힘든 죄책감을 가지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지능이 이제 그 70이 되지 않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됐나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선천적으로 저희 뭐 양쪽 집안에 지능이 낮은 분이 계신 적이 없었고요. 다 그래도 어디 가서 똑똑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네. 뭐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학벌이 좋진 않았지만 그건 가정 형편 때문이었고요. 어디 가서도 제 몫을 하고 제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이게 야무진 분들이셨어요. 똑똑한 분들이시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이제 저랑 남편도 네,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뭐 교대도 가고 임용고사도 통과를 했죠. 저희는 이제 아이가 그렇게 지능이 낮은 아이가 저희가 그런 아이의 부모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 네 저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어요. 벌써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 뭐야 이거 굉장하겠는데 생각이 되시죠? 어떻게 하다가 아이의 지능이 낮아졌냐면요. 아이 둘째를 낳았어요. 선천성 대사 검사 하잖아요.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아,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돌이 됐는데도 기지도 않는 거예요. 걸어야 될 나이에 애가 배밀이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젖만 먹여놓으면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 연년생 키웠잖아요. 큰아이가 계속 이제 뭐 책 읽어달라, 같이 놀아달라 하는 그 상황에서 둘째 애가 잘 자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잠이 많은 애가 태어났나 보다 하면서 내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랬어요. 애가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발달이 늦은 거를 보면서 이제 좀 걱정이 됐죠.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속도가 있고 아이들마다 늦은 애도 있고 이렇게 늦된 애들이 나중에 더 잘 된다 뭐 그러시면서 발달 늦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거를 조금 약간 이렇게 그만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도 그래 그럴 거야, 특별히 아이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면서 그냥 돌까지 간 거예요. 참 진짜 너무 많이 갔죠. 네. 그랬는데 돌이 돼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전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뭐 다 했어요. 수면제 먹여서 MRI 찍고 뭐 무슨 검사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가 발견됐어요. 뭐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었던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어떤지 아시죠? 엄청 피곤하잖아요. 거의 막 쓰러질 때 피곤하다고 하시던데 아이가 그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이 많고 순해서 그렇게 먹이면 잔 게 아니라 젖 먹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쓰러져 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피곤한 것처럼 아이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네, 돌 이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데 호르몬 약을 바로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 기간만큼 지능이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 수가 없죠. 선천성 검사에서, 네, 대사 검사에서 통과를 한 아이가 돌이 됐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고 하면 어느 시점, 1개월 전, 2개월 전, 아니면 11개월 전, 어느 시점에서 아이가 손상이 시작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황당하고 속이 상해서 정말 서울의 큰 병원들을 다 다녔어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그 병원들 다 그 회원 카드가 있어요. 뭐 신촌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 서울대, 뭐 강남 세브란스, 뭐 하여튼 진짜 다 있어요. 다 진료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능이 손상이 된 건 어쩔 수 없고 아이가 잘 이제 앞으로 크는 게 중요한데 의사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지능이 손상이 이미 왔다. 그리고 이제 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은 되도록 빨리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지치료, 뭐 언어치료, 물리치료, 두 돌이 될 때까지 못 걸었거든요. 그래서 막 물리치료를 받아가면서 깔창을 막 특수 제작을 해서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두 돌이 돼서 간신히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두 아들을 키우는 육아 자체도 힘들었지만 나의 어떤 내가 놓친 부분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평생 낮은 지능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요. 엄마가 제정신이겠어요. 제가 왜 우울증이 왔겠어요. 네. 죄책감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서 놓쳤구나. 그때 내가 한 3개월쯤, 100일쯤, 5개월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면 지금 아이는 어땠을까?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최소한 지금의 지능은 아닐 텐데 라고 하는 후회와 죄책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죄책감 가지는 거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아유, 죄책감 가질만 하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죄책감은 갖지 않는 것으로. 네, 누가 보면 그러니까 파렴치, 되게 뻔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죄책감을 조금도 갖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어, 내가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키워야 할까에 대해서만 고민하기로 했어요. 지나간 건 이제 더 이상은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제가 집을 나가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아이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을 좀 긍정으로 돌렸어요.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이 아이만의 특별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엄마가 되자. 네, 그래서 정말 최대한 행복하게, 최대한 정말 순수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늦어요. 지금도 늦고 지능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 때문에 웃기도 하고 속이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저는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힘들지는 않아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만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매일매일 글쓰기를 시켜요. 아이는 식당을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유명한 셰프가 되면요. 저는 이 아이가 글도 잘 써서 요리에 관한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써요. 그러면 요리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요, 저는 아직도 아마 그때 돌 이전에 나의 행동들, 내가 지나쳤던 거, 무심코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로, 안 힘들고, 안 힘들게 된 계기가 한 가지 있었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참, 그냥 저도 그런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가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면, 아유, 그래.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난 이 정도면 약과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변 동네 언니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 저를 보면, 아, 우리 애는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랑 만날 때는 늘 부담 없어 하셨죠. 일단 저희 아이가 제일 힘든 아이, 제일 바닥을 깔아주니까요. 그래서 아마 저를 만나고 나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네. 아, 저 엄마도 저러고 사네. 애가 저렇게 됐는데도 저 엄마 저러고 나와서 또 웃고 앉아 있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존재였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어떤 그 좀 연세 있으신 어머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성인이 된 아들을 여전히 독립을 못 시키고 같이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아이가 지적 장애아다. 그래서 저는 또 쫑긋하고 들었죠. 저도 그런데요 하면서 근데 어쩌다가 그랬더니 엄마랑 아들이 있었고, 엄마가 바쁘셔서 아들을 시어머니가 봐주셨대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보시다가 떨어뜨리셨대요. 그때부터 아이가, 뇌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감사했냐면, 그분의 삶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원망. 그러니까 죄책감보다는 원망인 거예요. 친정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 그랬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를. 그래서 아이 때문에 힘들 때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인으로 서지 못하는 독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분 마음에는 그때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긴 나에 대해서도 죄책이 들고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은 아이를 떨어뜨린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나은 거예요. 저는 원망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냥 제 잘못이에요. 저는 누굴 탓하겠어요. 엄마인 제가, 잘 챙겼어야죠. 그래서 제가 훨씬 나은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 하나만 저 스스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잊기로 결심하면 되는 케이스고요. 그분은 스스로는 용서했을 망정 그 시어머님에 대한 원망과 후회 그리고 서글픈 마음 여러 가지 감정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힘드신 상황이에요. 그분을 보고 나니까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죄책감의 그런 큰 짐들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나보다 더 많은 감정 속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나빠질 일은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좀 고쳐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죄책감이란 감정은 저한테 없어요. 없고, 다만 조금 미안한 거, 네,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 진짜 욕을 많이 했거든요, 애들한테. 욕을 뭐, 진짜 쌍욕을 막 날렸어요. 막 둘이서 막 계속 집 어지르고, 막 뛰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아마 5, 6살 그때 아시잖아요. 아, 진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욕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조금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예쁜 말을 많이 하죠. 정말 사랑스러운 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칭찬을 지금 많이 합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라서 그 저의 쌍욕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우리 엄마는 지금처럼 늘 이렇게 밝고 사근사근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마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지금 모습을 기억할 거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막 서너 살 때 막 제가 쌍욕하고 막 맨날 짜증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네,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그 모습을 기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완전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네. 저보다 뭐 더 많은 죄책감 혹은 아유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죄책감도 아니네 하는 그런 네, 마음도 계실 텐데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지나온 일 때문에 거기에 발목 잡혀서 한숨 쉬면서 우울해하고 그러다가 아이 모습을 보면 또 짠하기는 한데 또 아이 보고 또 나쁜 소리 하고 상처 주는 말 하고 그리고 또 그날 밤에 또 후회해요. 또 후회하다가 또 다음날 또 버럭하고 또 후회해요. 네. 죄책감을 그냥 차곡차곡 쌓으시는 거예요. 후회와 아쉬움. 근데 이제 아이 키울 날 얼마 안 남으셨어요. 정말로 아이들 금방 크는 거 아시죠? 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이 연습이고 본 게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생은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고 본 게임이잖아요. 네.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죄책감 너무나 많으신 거 알아요. 네. 그리고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그냥 아가씨 때처럼 당당하게 살아보자고요. 어, 난, 난 정말 너에게 최고의 엄마야. 그리고 엄마가 잘하는 게 없고 엄마가 아프기도 하고 엄마가 우울증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너 엄마 없는 애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저는 항상 저를 위로했던 것은 엄마가 없는 애들을 생각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엄마 없이 자라는 애들보다는 쌍욕을 듣고, 네, 엄마 때문에 지능이 저하가 됐지만 엄마가 있는 아이가 낫다라는 생각으로 버텨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됐는데요. 네, 요렇게 저, 저랑 배틀 붙으실 분, 네,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냥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이러고 살아요, 웃으면서. 네, 저보다 덜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많이 웃고 사세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잘 살아가니까, 네, 힘내시고요. 음, 그냥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속에 좀뭐 속상하거나 후회되는 일 있으시면요. 싹 지우시고요. 오늘 아이 만날 때 확 이렇게 네 지금부터 시작 우리 오늘부터 1일 이런 마음으로 아이랑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